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1, 2, 3, 4 땅굴이 4개가 발견이 됐잖아요. 근데 그 땅굴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 하나야. 하나. 근데 그 하나가 아니라는 거를 증명해 준 분이 있는데 이 땅굴 있는 철원 있잖아요. 철원에서 땅굴을 발견할 당시에 땅굴 업무를 보면서 보고서를 작성하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원사님인데 나중에 이제 원사가 됐는데 그러고서 이제 예편을 하셨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가지고 2번을 왔었거든. 찾아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땅굴이 하나가 아니다. 근데 지금 발견된 거는 하나만 발견해서 지금 내놨는데 그 바로 옆에 개에 150m에서 발견을 했다. 근데 그거를 소리가 다른 데서도 나니까 다른 데를 찾았는데 그게 58m인가 50m대에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150m는 컨트롤하기가 힘든 거야. 50m가 있는데 150m에서 하기가 어려워. 그게 이제 바로 옆인데 하나는 150m, 하나는 50m가 아니고 능선이 이렇게 산이 있다 보니까 산 위에서는 150m, 골짜기에서는 50m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5, 60m, 150m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옆에도 땅굴이 있고 그 땅굴 있는 거에서 모두 부유물이 막 올라오고 하면서 땅굴 있는 거를 분명히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만 밝히냐고 하는 걸 증명을 한 분이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고 탐사를 여기저기 1, 2, 3, 4 땅굴을 탐사를 해본 결과 땅굴이 있는 1땅굴, 2땅굴, 3땅굴, 4땅굴 주위에 땅굴 라인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더 깊은 곳에 깊은 게 있다. 그래서 땅굴을 언제부터 시작한지는 알아요? 땅굴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1953년도에 그 미국 애들이 폭격을 하니까 그 지하로 숨기 시작해서 그 묘미를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68년도 그 베트남에서 구정공세 이후에 구치 땅굴을 비롯해서 땅굴로 인해서 71년도, 72년도, 75년도 전쟁이 끝나면서 땅굴로 베트남이 이기는 거를 김일성이가 보고 땅굴에 집중 역량을 가하기 시작한 게 71년도 이후라고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 봤어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지금도 가면은 그때 당시 53년도에 했던 펀치볼이라고 강원도 양구 인제 그쪽에 가면은 그 땅굴이 밑땅굴 사땅굴이지 사땅굴이 발견된 그 밑에 보면은 본라인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땅굴이 장거리 땅굴은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 파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4개, 5개, 6개가 올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 나온 얘기로는 장거리 땅굴은 절대 하나로는 멀리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 개를 파야만 장거리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울 경기에 땅굴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것도 뭐 40km, 50km를 와야 되는 거니까 일종의 장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못 온다. 절대 올 수 없다. 북한의 능력으로는 가난해서 대동강에서도 땅굴 뚫다가 터널 뚫다가 붕괴돼 가지고 다 죽었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오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이 밭에서도 나오는 소리가 저기서도 녹취하고 여기서도 녹취했지만 여기에 여러 구멍을 뚫었거든요. 근데 녹취구멍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틀림없는 지하 폭음 드릴 소리라는 거예요. 아까도 조금 전에 오다 들으셨지만. 북한이 이제 땅굴을 대적을 한 게 지금까지 말씀 맞아요. 베트남 전을 경험해서 김일성이 이제 70년대 중엽에 뭐라 하는가 하면 그때 이제 이군단 군단장이 이두기였어. 그때 이제 땅굴 대적했는데 북한의 전선군단이 3개예요. 동해 쪽에 보면 1군, 중부에 5군, 그다음 서부에 2군이고 서해 쪽에 4군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4군은 쪽엔 땅굴이 없고요. 1군, 5군, 2군에 땅굴이 있어요. 그러면 몇 개를 그때 지시했는가 하면 김일성이가 한 개 사단에서 무조건 한 개씩 두거라. 그러면 한 개 군단에 전선 사단이 3개 사단이 있어요. 그러면 3개 군단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못해도 한 개 사단에 하나 두면 9개가 있어. 그럼 여기에 이제 정찰총국과 또 무슨 대남 공작과 두루두루 끼우면은 내 알건 데는 한 12개 있는 줄 알아. 벌써 다는 모르지만은 그 김일성 교세에서 전선군단이 한 개 군단이 3개씩 다 가지고 있어요. 한 개 사단에 하나씩 두었거든. 그럼 그 당시에 한 개 사단에
여기 지피에 여기는 헌병이라지만 그건 민경이라고 하거든요. 민경이 보통 10중대인데 11중대 따로 조직해서 야들이 땅굴을 파서 그리고 파서는 버럭을 다 포장해서 멍한되게 다 버렸어요. 주변도 알리지 않게. 제가 이제 북한 이제 공병이 있었는데 전선에 이제 그 공병 중대 전에 지형 증찰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탐정을 증찰하고 지뢰 매설하고 이런 거 하는데 공병 참모가 그 말을 해주더라고. 그게 이래서 땅굴이 그러니까 이 땅굴이 정확히 어디 가는 거는 누구도 몰라요. 두고 놓고도 레하면 안 가르쳐 주는 거지. 절대로 안 알려줘요. 두고 놓고도 일반 사병들은 그쪽으로 나간지도 몰라요. 공병 참모도 맞다가라. 요 놈들이 이제 설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남쪽을 침투한 땅굴란 말도 안 내. 그냥 파는데 그쪽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래서 비밀이 담보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제 이군단 소리만 할게요. 이군단 3사단이가 그 석둔리에 있는데 개성시 석둔리에 있는데 그 이제 사단 지부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대가 이제 기존이 쪽에 있어. 그러면 그 연대 지부가 있어. 이게 한국이 보이는데 여기 이제 사단 지수하고 관련대 지수 같이 써요. 여기 보면 안에 땅굴이 어마어마하게 있어. 이 소박에 어느 항굴이 저쪽으로 가버린 거지. 그러니까 북한군은 이제 전선에 보면 몽땅 땅굴로 그 다 서로 통해돼 있어. 폭탄이 퍼부 이렇게 입고 들어왔다 가서 직통 연결하네. 이게 폭풍 압력 타격파 탁탁 이렇게 꺾게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한도 빠지는 건 따로 있고 저쪽 갈래구멍 여러 개 있고 그리고 봉쇄당에서도 그 안에서 하다못해 정의가 가도 발로 풍구질해서 통풍하는 장치도 있고요. 그 갱도 안에 샘물 다 나와요. 그러니까 6.25 때 경험이 있어가지고 자들이 어떻게 작전하는가 하면 전쟁 땅 터지면 정성사단은 절대로 공격 안 해요. 딱 여기를 지켜요. 그리고 이제 뒤에 4.15, 8.15 여단들이 가들 공격하다니 하고 나가. 후퇴도 야단은 여기 버텨요. 3년 동안, 2, 3년 동안 가서 먹을 식량물 다 있어. 딱 그 정성을 고쳐가는 거지. 여기서 나도 알고 들어 숨어 있어도 누구도 못 치게 들어오게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그런 전술을 쓰고 있다고요. 6.25 때 경험 있잖아. 한번 밀고 들어오고. 그러니 정확히 이 깊이까지 들어오면 모르겠고 어쨌든 한 개 산하에서 하나씩 팠다. 그러면 1군단이 3개 가지고 있어. 5군단이 3개 가지고 있어. 1군단도 3개 가지고 있어. 이건 팩대예요. 정확히고 여기에 이제 대노 수사 정찰국이 아마 내 생각에는 주장적으로 하나씩 가지고 있다. 왜? 우리가 이제 정찰 한국에 침투한 나들을 통로를 우리가 해줬거든요. 지뢰를 해자고 해줬고 이쪽을 옛날 지상으로 나갈 때 처음에 그런데 후에는 지상으로 나간 나들이 없더라고. 그럼 다 땅굴 나갔잖아요. 그게 개척됐으니까. 그다음 있는 건 확실해요. 팩트예요. 이까지 들어오면 나 여기 와서 뭐 와서가 모르겠고 이제 봐야겠고 70년대 벌써 이미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땅굴이 발견되니까 그 후에 중단했는데 아마 대대적으로는 그다음에 하진 않고 아마 지금 한다면 한두 개 비밀리는 하겠지만은 그때 대략적으로 한 거예요. 70년대 중엽에. 북에서 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말씀인데 예전에는 7, 80년대는 뚫었는데 예. 그 후로는 안 뚫는다 하는 얘기를 많이 아이, 하시더라고요. 그건 장담 못하지. 뭐 어떻게 알아? 그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안 믿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어떻게 믿어? 우리가 이 지역에서만 해도 녹음하는 데가 수십 군데인데 거기다가 녹음을 이렇게 넣어놔 보면 늘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땅굴항에 하루때 당장 깊이 못 들어지만은 정말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는 별로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넉넉히 시간 잡고 천천히 살살 파내서 그렇죠. 버리고 하면 뭐 그러다 보면 깊이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또 하나 탈북자 땅굴 파다 오신 분들하고 예전에 얘기를 해보면은 임진강 쪽으로 지하로 터널을 뚫었는데 그 터널을 뚫은 거를 뚫는 사람들이 모른대. 방향 감각을 모른대. 아 모르다. 아니 공병이 참된 거 모른다니까. 네. 방향 알려 안 준다니까. 방향을 안 가르쳐줘. 땅속에 들어가 버리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가지고 이게 나무로 가는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수지가 범나무라면 임진강으로 물을 빼야 되기 때문에 임진강 쪽으로 굴을 뚫는 거다. 이렇게까지만 가르쳐줬다더라고. 구분 안 되다가 시추는 공병이 참부됐다 하기 때문에 북쪽으로 갈지 남쪽으로 갈지 몰라요. 그리고 북한 아들이 1성공사, 2성공사, 3성공사라고 그래. 우리 때 2성까지 끝났어. 그런 방어시설 구른다 하면 그건 줄 알지. 예? 그리고 임진강 쪽에 보면은 이 국방부도 모르더라고. 그 임진강 강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 앞에 산이 있어요.
그게 다 굴이 뚫려 있는데 여기다 포약 엄청 매장해 왔어요. 유사시 육군이나 함비사령부가 밀고 이게 들어오면 상륙하면 폭파하면 이 산에 통로 날아와서 김정은이 장가버려요. 그 돌폭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이미 우리 군복무 때 다 끝났고요. 어? 그러니 강기수에는 이제 반상륙지대 있어요. 반상륙지대가 반달형의 구처럼 생겼는데 밑에 납작해요. 그리고 위에 배가 안 올라오는데 이 배가 와서 톡 치면은요, 이 축에서 격침이 빵 치면서 지뢰 폭발하는 원리예요. 그 질 안에 뭐 엿이나 사탕알 같은 게 있다고 그래요. 그거 빼먹지 말라고 참은 그런데 이게 다 영어는 물에 들어가면 그 사탕알이 풀리거든요. 예. 그럼 전투 상태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사람 올 때는 이게 격침이 치면 폭발하니까 그런 걸 주로 이제 매설해 놓고 북한은 이제 일반 포병도 몰라요. 우리가 밤에만 거짓거리거든요. 외통길, 다리 이런 데는 항상 포약을 다 설치해놨는데 그 폭파 방법은 세 가지를 해요. 전기력한 폭발 방법, 그다음에 도폭선 방법, 도화선 세 개예요. 그다음에 전기는 꾹 누르면 빵 트이는 거잖아요. 도폭선의 원리를 알겠죠. 1초에 1000m 가요. 도화선은 1초에 1cm 불이 달려요. 그러면 우리가 교량에 열차가 지나는데 그 딱 들어온 탐 시간에 폭발하려면 도화선은 1초 20다니까 그 시간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1000m면 뭐 열차 들어서는 순간 딱 불다면 통 날아가 버리거든요. 전기 폭발도 같고. 근데 그래 이거 안 될 때는 그다음 도화선 불다는 거지. 예. 그런 세 가지 방법으로 항상 폭발 장치 돼 있어요. 예. 그러면 북한의 모든 외통길 그다음 교량은 다 그렇게 됐다고 보면 돼. 제가 하나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그 땅굴 속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땅굴을 팔 때에 예. 장거리 땅굴을 뭐 사람들이 주로 못 판다 이런 그 인식들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 내부에 예. 기계 시설이라든가 예. 뭐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뭐 이런 게 좀 만들어져 있지 않나요? 아, 다 있죠. 다 있고 중간에 이제 한풍기 공기도 다 이렇게 뚫어서 들어오게 하고 있고 예. 옛날에 이제 야들 한풍 잘못 뚫어서 집에서 헌병 쳐서 앞에 그 구멍 뚫어가지고 그 구멍 뚫까 겨울에 어떻게 김이 난다. 김 예. 오르는 간에 헌병들이 거기다 노루새끼가 보다가 그거 싸 죽여가지고 그다 폭발을 면밀한 적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땅굴 하나 그렇게 발견되고 예. 그 가들도 병신 아닌 이상이야. 너무 길게 뚫으면 산소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계산 다 해요. 어디쯤에 가서는 공기 한층 뚫고 이런 거. 그 저희가 이제 그 일산 쪽에도 예. 그 저런 야산이에요. 예. 근데 이제 거기가 개발이 되면서 예. 나무를 싹 다 베어버리고 예.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예. 거기를 가봤더니 이제 그 문화재 이 발굴 그 공원으로 만들면서 그 자리를요 아파트 주변에 남는 공간을 야산이죠. 근데 그걸 나무를 싹 다 베어버리고 이제 그걸 평탄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흙을 갖다 이렇게 막 묻어놨는데 그걸 이제 매작물 발굴 조사를 이제 그 공원으로 개발하기 전에 반드시 그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냐 그러면 빈 동공이 확인이 됐어요. 그 이제 요즘은 이제 검사를 GPR 레이더라 그래서 지표 탐사하는 그 저기 그 장비를 가지고 탐사를 해보니까 빈 동공이 있어서 그게 이제 파니까 거기에 숨겨진 땅굴이 나온 거예요. 근데 수직으로 올라왔어요. 수직으로 올라와 가지고 위에 올라와서 그 저희가 옆구리 이렇게 뚫었는 그 인위적으로 절개를 해서 파냈는 자리를 들어가서 보니까 거의 이제 지상에 가까운 위치로 나와 있는 상태에 그냥 판 거죠. 거기를 이렇게 보니까 방공호처럼 이렇게 기역자로 올라와서 기역자로 이렇게 출구를 만들어 놨어요. 그 부분이 용도를 뭘로 썼는지 이제 저희가 나중에 시추까지 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 가봤더니 결국은 이제 야산이다가 보니 땅굴은 저 밑에서 그 위로 방향이 그거는 터널을 한 개를 뚫었어요. 한 개를 뚫어서 저런 야산에다 이제 출구를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저희가 뭐 저희도 땅굴을 뭐 한 10년 이상 이렇게 해온 뭐 이런 상황이다가 보니 그걸 분석을 했는데 연기를 빼는 환기 시설로 써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다 끄름이 그 터널 내부가 뭐 크지는 않아요. 사람 뭐 키높이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런 높이의 폭은 뭐 한 거의 한 1.2m 정도. 올 때도 이렇게 자동차가 그냥 사람이 나갈 정도로만 설계됐어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연기를 빼는데 어떤 과정으로 뺐나를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낮에는 이제
연기가 산속에서 나면은 누군가가 불나는 줄 알고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에만 아마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야산에도 야간에는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하잖아요. 뭐 무서우니까. 그래서 아마 야간에 연기를 환기를 시키는 목적으로 써먹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가 그 일산에 2군데나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또 제가 한 군데는 직접 내려갔다 왔고. 난 솔직히 말해 최근에 북한보다도 난 중국이 더 무섭거든요. 야들이 충분히 할 잠재력이 있거든요. 사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 지금까지도 지랄하기에는. 그런데 내가 후에 우리 후배들이 우리 부대에서 오면 시설이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내 군복무 할 때나 지금이나 물어보면 변한 게 없더라고. 그만큼 열악하고 하니까 우리 때 이성공사 하는데 삼성공사가 마무리 못 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이성공사, 삼성공사 할 때마다 땅을 두고요. 그게 무슨 소리가 뭐 현재 한국에 대체하는 일선 방어 시설을 그대로 이선에 면이 들어가고 만고 또 면이 들어가서 만들고 이게 이제 일선, 이선 삼성공사예요. 그리고 올 때는 갱도파고 해서 자꾸 허물어 죽고 깔려 죽고 많았어요. 근데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방향을 몰라요. 오직 시초하는 공병 참모밖에 몰라. 그러니까 그런 건물이 하나 이게 오면은 밝혀지겠는데 아마 그런 급은 온 거 한 명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아마 내려왔어도 밝히지를 않을 거예요. 아니 없어요. 그래갖고 공병 장성학교 내가 강의 가보면 아는데 왔으면 그런 급은 일반인들이 알리지 않아도 군 공병 장교들을 교육하는 데는 보여줬겠지. 없더라고.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인터뷰를 해서 정보를 빼냈다고 그러면 그 밑에서 오는 사람들은 별 소득이 없는 거지. 그래, 별 그런 관심이 거지. 없겠지요. 사실 뭐 특수부대 가드 20만 특수부대 왜 만들어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 연속행군 3일 연속행군이라는 거 있어요. 하루에 300리 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300리 걸는가 하면 120km. 자면서 걷는 거지 뭐 자면서. 자, 자주도 않아요. 하루에 24시간이잖아요. 그럼 21시간 걸어요. 그럼 3시간이 남는데 여기서 30분에서 식사시간이에요. 아침 저녁 3개. 나머지 33분 3번 휴식시간이에요. 30분 잠 못 자요. 그러면 해군할 때 앞에 그러고 교대장을 이거 지고서 나가 뒷놈 자고 앞에 놈 두고 가고 또 좀 이따 교대 이렇게 가요. 그러면 왜 이 짓거리 하는가 하면 탱크 자동차 기름이 없어서 다 없다 하고 도보로 걸어서 가면 3일 연속하면 대구까지 들어가요. 그 작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대가 왜 위험한가 하면 야 그럼 맨몸에 나와가지고 무슨 뭐 우리 국군이 뭐 화력을 쏴버리면 다 죽겠는데 천만에만 말씀. 거기 와서 대한민국 국민 속에 섞여버리니까 그 섞여버리면 여기다 미사일 속에서 어찌가겠어요. 강릉 사건 90년도에 그 28명가 잡는데 국군이 한 달 동안 동원돼서도 겨우 잡았잖아. 대신 자충이 죽었기 때문에 일부러 소멸 많이 되고 한두 명 그냥 끊어갖고. 그러니 그런 거 봤을 때 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차라리 정규전에서 경기장 끊고놓고 국군 한개 사단에 북한군 한개 사단에 여기 딱 하면은 한국이 이기겠지만은 이 게릴라 부대를 활 섞어버리면요. 그거 어떻게 골라 죽인다고. 다 국군 체배라고 들어오는데 그런 아들은. 아니면 사병 체배라고. 그러니까 그게 무섭고 야들이 뭔가 하면 육구포탄 지고 바퀴포탄 잘 작은 거. 그다음 이제 중요한 무기 가지고 들어와요. 이게 로켓 RGB도 가지고 들어오고. 와서 한국의 도로 지금도 고속도로 교통사고 하나 나도 지시되는데 터널 하나만 막혀봐요. 다 막혀요. 거기다가 수원지 그다음에 연유창 가스 이런 것만 조여주면 가득 다 폭파해버려요. 그러면 그게 대하류물이라도 한국을 마비시킨다고요. 도로 교단시키고 수자원을 다 차단시키고 뭐 도시 질식해 주거든요. 그걸 하는 게 가들 임무예요. 이석균에도 그때 뭘 했어요? 전쟁이 북한에서 일어나면 발소도 폭파하고 뭐 다 짜고 있잖아요. 북한하고 똑같이 맞춘다고요. 아들도. 응? 그러니까 그런 테러 부대가 너네 뭐 20만 되고 해도 우리는 무슨 뭐 천무가 있고 뭐 있고 한국이 이러지만은 이게 괴롭거든요. 이 새끼들이 이게 한국 속에 섞여 들어와 버리면 20만 대군이. 그 가들이 뭐 주먹이나 쓰고 이래서 얘 지금 총 쏘면 뒤지는 시대 그거 다 병신 같은 소리예요. 민간 속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민간이 태권도 해요. 가 총알 떨어지면 이 사림물로 칼로 아니면 주먹으로 다 까죽이고 해버리는데
하루 딱 게리라부대가 군인 상대요. 민간 속에 침대에서 민간도 막 치고 막 들어와요. 왜 가면 옛날 박정희 때 외야한테 실패했어요. 김신준 애가. 그 나무꾼이 너무 거지 같아 불쌍해서 살려준 거예요. 그 두고두고 가들 후회하거든요. 무조건 죽여야 되는데 맞아. 살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에도 군사 지원 영화가 따로 있어요. 옛날에는 그나마 태백산 줄기, 월파 강수 때가 그쪽 살아는 포섭이라 지금 그딴 말도 안 해요. 눈에 보이면 어린이 늙고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그때 당해서. 김수수 사건 때 당해가지고 제강이 어서 그런 거 안 봐줘요. 무자백에 죽으래. 북상가도 동정 베푸지 말라니까 다들 그거예요. 전방 철책 인근에는 있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뭐 5개가 있던 10개가 있던 네. 20개가 있던 그 이상이 했대요. 있던 네. 있는 거는 그리고 우리가 땅굴을 하면서 공통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거매로 땅굴이 있는 거는 분명한데 네. 이게 10개인지 20개인지 30개인지 그걸 모른다. 저희 그리고 10개는 같은 라인이 확실히 있어도 담보. 예? 10개는 확실해. 예, 아니 10개는 확실히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겠죠. 근데 10개는 내가 지금 90년도 사땅굴 발견되고 나가지고요. 네. 9시 뉴스에 찾으면 나오는데 국방백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였어요. 네. 지금은 뭐 없어졌는지 몰라도 최소 23개 이상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럴 수도 멘트에. 있겠지. 최소 23개.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거지만 미국 쪽에서도 뭐 40개 이게 정찰 위성으로 한 게 40개 이상이 의심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 있고. KBS 뉴스 첫 번째 순서입니다. 북한은 최근까지도 남침용 땅굴을 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수도 20여 개 이른다는 것이 국방부의 분석입니다. 지난 70년대에 발견된 북한의 땅굴입니다. 북한은 기습 남침을 기도하기 위해 이 땅굴을 팠던 것으로 알려져 당시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간된 국방백서는 북한이 김일성 사후에도 이러한 땅굴을 계속해서 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수도 지금까지 발견된 4개보다 무려 5배나 많은 20개가량이라는 것이 국방부의 판단입니다. 우리가 탐사해가지고 한 것도 그런데 일반인들이나 북에서 온 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은 조금 믿음이 안 가고 신뢰가 안 가는 얘기가 뭐냐면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1, 2, 3, 4 땅굴이 다 하나씩이에요. 외톨이 땅굴이라고. 그거는 뭐 5km, 10km 올 수 있다고 가정을 해요. 단거리요. 근데 그거로다가 장거리 못 간다. 이거를 군을 세뇌시켰거든요. 그런데 1, 2, 3, 4 땅굴이 하나씩 왔는데 여기 온 거 보면 서울, 경기, 인천에 온 거 보면은 하나 땅굴은 없어요. 아예 없어요. 몇 개를 같이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데 조금 낮아가지고 물 빼는 라인이 있고 조금 두꺼워가지고 버럭 빼는 라인이 있고 뭐 이런 정도는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여기도 지금 보게 얻으면은 5개 라인이 왔거든요. 5개 라인이 와서 우리가 지금 여기다 뚫은 게 지금 2번째 라인을 지금 시추를 때렸어요. 저쪽에 먼저 뚫어놓고 41m를 뚫어놓고서 거기다가 시추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다 녹음기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49m, 51m를 뚫었어요. 그래서 49m에 녹음기를 집어넣고 물을 빼는데 2015년도 5월 1일 날 이 자리에 작전을 했는데 5월 5일 날 와서 4일, 5일째 되는 날 여기 와가지고 모타를 달고 물을 빼니까 5일이 지났는데 안반이잖아요, 지하가. 그런데 5일이 지났는데 물을 빼니까 황토물이 나와요. 5일이 지났는데. 그리고 여기를 팔 때 영상에 보시면 알지만 물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아까 우리 형님도 물 잘 나온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뚫었는데 30cm 밑에가 물이에요. 보통 3m, 5m, 8m 밑에가 물수인데 여기는 30cm, 50cm 밑에가 물이란 말이에요. 어떤 때는 구멍 위로 물이 넘칠 때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물이 많은 지역이에요. 여기도 팔 때 보면 막 50톤, 100톤 물이 나온다고 할 정도로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온 물인데 5월 1일 날 시추 작업하고 5월 5일 날 와가지고 모타를 들이댔더니 물이 황토물이 나오는데 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밑에서 북한 애들이 물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놓고 작업이 다 끝나면 내일부터 물이 잘 나올 거다 하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 형님이 궁금하니까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나와서 보셨대. 물을 틀으니까는 물이 막 쫄쫄쫄쫄 이렇게 샘물로 나오던 끈길랑 말랑 나오던 물이 그 다음날 대공으로 나오는 거예요.
상식이 맞질 않아요. 그게 무슨냐면 여기가 분명히 깊이에 의해서 땅굴이 들어와 있고 밑에서 막는 우리가 뚫어 들어가니까 이렇게 물이 들어가잖아요, 구멍이. 그럼 그 주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녹음기를 집어넣어 버리면은, 근데 이거를 깊이가 아까 제가 여기 처음에 와서 39.5에서 43m의 땅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여기 라인에다가 코아시추라고 그래가지고 1m씩 암석을 이렇게 갈아요. 갈아가지고 1m씩 끄집어내는데, 끄집어내다 보면 40m, 43m에 가가지고요 공간이 나와요. 안 올라오는 거지. 없으니까 빈 공간이라서. 공간이 딱 그 상태가 나오면서 30cm, 50cm씩 갈고 꺼내고 하는데 암석이 요만큼씩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떡가래로다가니 돌 화강암이 쫙 나오다가 봉으로 갑자기 이렇게 요만큼씩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없어요. 공간이에요. 한 2, 3m가 공간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뿐이 아니라 이 인근에 코아시추를 갖다가 우리가 수없이 뚫었는데, 땅굴이라고 이거를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땅굴이라고 헌자리를 가서 수출을 하면 웃기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땅굴이 왔어. 이렇게 3개 라인이 왔다고 가정을 해요. 요 라인 안에다가 시추원 데는 2, 3m 공간이 나와. 그런데 요 옆에 벗어난 자리다가 여기다 똑같이 1m 떨어져서 뚫으면 거기는 암석. 계속 안반이 나오고. 여기는 여기 요 라인 안에다가 이게 이제 이게 라인이라고, 이렇게 여기가 라인이라고 보면 여기다 뚫은 거는 2, 3m 공간으로 또 나오고, 빨개들이 여기다 뚫은 거는 싱크홀 수도 있지 않겠다 이렇게 돌이 할 수도 차서 있잖아. 나온다니. 싱크홀이라고 하면 어떡하나. 아니죠. 근데 이거는 그건 자연 과학적으로 이 지역 서해안 이쪽 충청도 지역이나 경기도 이쪽 지역에는 싱크홀이 화강암 지역으로 해가지고 어. 공간이 생길 수 없는, 예를 들면은 제천이나 평창이나 이런 데는 그런 돌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이 많거든요. 석기석이 많은 데가 이제 싱크홀이 많아. 네. 그래서 이런 현상으로 해가지고 한 데가 바로 여기예요. 여기에서 코어를 뚫었더니 39.5에서 43m 사이에 공간으로 나와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이 코너 부분에 저기 파란 천막을 이렇게 감싸놨잖아요. 벽돌 이렇게 쌓아놓은 자리. 바로 코너에 저희가 40여 미터를 뚫었는데, 거기에서 그 물이 차 있는데 저희가 이제 녹음기를 수중 녹음을 했어요. 그 시중 뚫고 놨는 데다가. 근데 40여 미터 밑에서 컴프레셔 돌아가는 소리가 막 엄청나게 났습니다. 여기만 난 게 아니고 그게 저 너머에서도 저희가 탐사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엘로드 가지고 가장 간단하고 쉽게 찾으니까 탐사를 해서 시출해가지고 녹음기 넣어보면 그 자리에 분명히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저쪽 아까 밥 먹던 그 동네 이쪽 그 학교 옆인데, 거기는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거를 우리가 하루에 5m 나간다, 7m 나간다, 요거를 갖다가 계산을 해가지고 먼저 그 자리를 가서 시추공 뚫어 놓고 기다린 적이 있어요. 그 물 다 빠져나가고 그러더니 딱 그 자리를 막아버리더라고요. 이제 이미 시추공 뚫어 놨는 게 발각이 되니까. 여기서는 드론 써요? 드론 촬영해봤어요? 드론으로는 안 해요. 나는 좀 이렇게 주변에 그런 일이 있으면 한번 드론 띄워서 이 주변에 어떤 공사판이 있는가도 한번 봐요. 얘처럼 중국하고 짠 빨개 새끼들이 그거는 높은 곳에서 보면 그거를 추적한 분이 있었어요. 여기 평택 발안에, 오산 발안에 가면 땅굴이 지나가는 라인상으로 쫙 가는 라인상에 공장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공장에 들어가 가지고 갔더니 개 하나 큰 게 있고, 갔더니 테이블 위에 막 구지도, 지금 현대식 지도 말고, 지금은 지도도 다 디지털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옛날 구지도가 막 이만큼 쌓여 있더래, 책상 위에. 그래가지고 이거 땅굴하고 관련 있는 저건가 보다 해가지고 추적을 했던 분이 있는데, 그게 라인상에 이렇게 공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들어가면은 음식물 넣어주고, 어떤 데는 우리도 옛날 용인에서 추적했었잖아요. 가다 보면은 라인이라고 있는데 위에 뭐가 있냐면 석산, 버럭 공장이 있는 거예요. 석산, 돌 골재 만들어서 골자 지하에 이 컨베이어 벨트가 땅 속으로 들어가 있어.
그걸 빼가지고서 골재 만들어가지고 돈 벌어먹고 그걸 이제 없애는 거죠. 땅굴 버럭 파내서 이제 돈 벌어먹는 이런 게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의심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좀 봐요. 왜냐면 코브레사 소리 들으다가 북한이 지금 상태에서 전기를 이까지 끌어올 정말 전기가 제일 문제거든요. 아니면 여기서 뭐, 넣어준다고 봐요. 저뭐 발동기를 뭐 발전기를 써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북한은 이제 평양에 놓고 전기 거의 못 써요. 일산에는 제가 가보니까 그 이제 저런 야산인데 그걸 이렇게 팠어요. 이 굴을 입구를 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경사가 졌는데 여기를 파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수직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전등도 설치가 돼 있고 그 엔진으로 그 아마 뭐 동력을 거기다가 뭐 전기를 쓰든가 컴프레서 에어를 넣어주든가 뭐 그런 설비를 했던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막 이 그 설치돼 있던 구조물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아니 저 나도 이거에 대해서 엄청 신경 써요. 그거 해봤고 그런데 정말 중국이나 북한이 짜고 이쪽에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충분히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남에서 북으로 뚫을 수도 있다는 거는 저희도 공감은 하는데 예. 그거보다는 북한에서 지금 뚫어 놓은 게 다 있는데 아니, 굳이 있죠. 뭐할 일은 예.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우리 감독님도 북한에서 이 서울 경기까지 땅굴 뚫을 수 없다고 보세요? 있다고? 아 저는 이제 장담은 못 하겠어요. 왜냐면 나도 그 시대 봤지 최근거는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예. 철책 인근에는 가능한데 있는 거 예, 확실한데 예. 이 서울 경기까지는 장거리라고 본다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북에서부터 30km가 안 되거든요. 네, 25km. 직선거리로 아니, 이- 그렇지 않네. 이 시점은 네, 가까워요. 그러면 27.5km라고. 가능하지. 나는 생각에 꽤나 이게 철저에서 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가깝네. 여기 북한 임진각 건너서 애기봉 어, 건너에서부터요 여기까지 27.5km라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30km가 안 돼요. 40km도 뭐 아무것도 아니지. 하려면 마음 먹으면 하지. 그렇죠. 아니 10km 오는 놈이 20km 못 오고 아, 당연하지. 20km 못 온 놈이 그거 뭐- 30km 못 오냐고요. 나는 너무 멀게 생각했는데 아니네. 여기가 지금 그 정도는 멀다고 가능하죠. 생각하신 거잖아요. 가능하지요. 그 30km가 안 돼요. 아, 그러네.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면 땅굴은 되는구나. 직선거리를 따진다는 거예요. 어. 이 도로상으로 이 그래, 30km 이게 아. 아니고 직선거리로 보기 때문에 그 탐사를 해보면 저희가 지도상에 있잖아요. 요 자리를 놓고 어. 요 방향 이렇게 지나갔다고 보면 저 나침판 놓고 우리가 딱 탐사를 하잖아요. 어. 그러면 저 방향 반대쪽에 넘어가서 딱 그 방향에 그 폭만큼 땅굴이 감지가 돼요. 요 라인이요. 요 산 있잖아요. 요 산 너머에서 음. 또 우리가 작전을 여러 번 했어요. 이 같은 라인이거든요. 깊이는 내내 50m, 40m 이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적인 측정에서도 우리 막대기 3개면 일직선 끈다 하잖아요. 두 지점 비들만 이 점과 가운데에 가져고 삼각편대, 딱 지점 맞추고 다시 이거 백돌아서 세 점. 이렇게 해서 그 측량법이 측량법. 예, 올 때 그 세 점 맞추거든요. 그럼 확실히 직선 가는 건 맞아요. 그래, 그렇게 짧으면 가능할 수 있지. 그 정도면은 난 무슨 100km를 이렇게 생각나는데 야, 3, 40km가 안 된다고? 27km. 그 강원도 저 30km도 안 되고 강원도 충분하지. 평창요. 어. 거기도 제가 뚫는 데를 직접 가서 야, 30km밖에 안 되나? 그 이놈들이 막 포크레인 가지고 우리가요 이 파고 들어가고 막 반반을 뿌레카 가지고 막 깨니까 그래도 가도도 글쎄 그렇지. 그 철선 지나만 맨 거기는 군부대신가 그 위험계선에 입구 뚫을 일 없지. 좀 더 나와야 안전하니까. 근데 굳이 거기 뭐 뚫어갖고 그럴 게 아니라 그냥 여기까지 그냥 물고 내려오는 이게 거죠. 저희가 어. 분석을 한 건 뭐냐면 지하로다 땅굴 지하 30, 40m, 50m, 70m로 와요. 오고 지상으로 나오기 위해서 같이 가다가 옆구리로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어. 이렇게 올라오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높은 산이 이 인천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산인데 395m밖에 안 되지만 인간에 이렇게 높은 산이 없어요. 이 산을 점령을 하면요, 이 인근 서울 경기, 장을. 인천공항, 김포공항, 인천, 서울을 다 커버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산에 요새를 틀 거다라는 생각에 이 산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 건데 여기에 우리나라 3대 탄약구가 있어요. 지하에, 지하 막 그럼 100m 밑에. 기포병장도 있으니까 신경 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라인도 지금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데
가서 넘어가면은 여기 가면은 이 방향이 어디 이렇게 쭉 가면 며칠 전에도 에서 근무했던 분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탱크로리가 한 20m 되는 탱크로리 긴 거 있잖아요. 줄에다 달린 거. 그게 20m대가 들어가는데도 꽁무니가 안 보여요. 20m대가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지하에 그만한 동굴이 있다는 얘기예요. 라인이 있는 것처럼. 70년대 이제 60, 50년대는 이제 뭐 폭기한 대표였고 진짜 남치 땅굴 방관은 70년대에 붙었거든요. 비트담 그거 보고 진짜 그렇게 지냈어요. 한 사단 하나씩. 그러면 이 군단에 보면 그때는 지금 사단이 조금 달라졌겠지만은 64, 84, 3사단이었어. 강원도 쪽에서 보면 초롱 쪽에서 여기 3사단, 그다음에 6사단, 8사단 그래서 이렇게 됐지. 그러면 세 개가 일단 이쪽을 들어왔어. 그게 이쪽을 무조건 들어오지. 그러면 그것이 거리 관계가 모르겠는데 한 개 사람이 무조건 하나씩 들어왔으면 저 여기에 그 땅굴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좀 보여드리고 넘어가죠. 아 여기도 있어요? 예, 있어요. 여기서 한번 이 그 원리를 좀 원리는 뭐냐면요. 설명. 수맥 잡았다. 네. 아니 그 땅굴일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이렇게 들으시죠. 반응하고 다르게 나와. 지하에 동공이 있으면 지하 지구 핵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올라오는데 동굴이 만약에 뚫렸다 그러면 정상으로 직선으로 올라오다가 이 동공이 걸리면 이게 좌우로 이렇게 삐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힘이 원리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대로 가다가 동공이 있는 데가 가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갔다가 기존 땅굴이 없는 데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다시 튀어나와요. 돌아와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2.1m가 여기가 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배설 이렇게 지하에 묻혀 있는 관이나 이런 걸 보면은 지상에서 다우징으로 이거로다가 밝혀지는 게 이게 만약에 40cm로 설명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실추를 해가지고 포크레인을 뚫어보면 실질적으로 20cm 관이에요. 이거는 30cm로 나왔는데 들어가 보면 20cm 관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반응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m, 2m, 2.5m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땅굴 속에 들어가서 실질적인 라인을 보면 여기서부터 이 정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줄어든다고. 그러면 이게 1m, 2m 땅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넓은 데 있고 좁은 데 있고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1.7에서 한 2.1m, 2m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굴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뭐 지금 땅을 파는 시축이 있어요? 있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 시축 땅에 그다 물콱 쌓여있지. 이거를 가서 이거를 깊이를 재면 10m, 20m로 해볼게요. 10m, 20m, 30m, 40m 이렇게 40m 전후 땅굴이라는 게 나와요. 우리가 이제 어떤 게 어느 정도 가늠은 되는 거예요. 가늠. 아 근데 북한에 땅굴이 들어왔던 거는 팩트잖아. 근데 국방부가 왜 이것을 조사할 무슨 공병팀 꾸렸거나 이런 거 안 해요? 우리가 있는 그 부분은 할 얘기가 많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국방부를 뭐 비판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덕드릴 것도 없고 비판 안 해가지고 드릴 일도 아닌 건데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오래전부터 국방부 중에 땅굴 찾는 부서가 오염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점령이 됐다 쉽게 얘기해서. 아니 뭐 기무사하고 국정원도 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방송 할 것 없이 전부 다 지금 맛이 갔는데 국방부라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그래서- 언론 90%가 뭐 민주노총 장악하고 있어요. 기자들을 뽑는데 좌빨 성향이 아닌 사람은 기자 자체를 뽑지를 맞죠. 않는데요. 제가 MBC 기자다 그러다 그봤어요. 제가 KBS 3년, MBC 2년, 뭐 비리 2년, 슈퍼TV 좀 오래 했지. 저도 이제 대한민국 언론 다 당해봤어요. 북한에 가서 목숨 걸고 누시하게 했다 주면 내 보내지도 않아요. 내가 그래 이런 이 오용사 새끼들 아니야. 친구들 다 막아요. 안 내보내. 제가 박근혜 대통령 그 촬영 데모할 때잖아요. 탄핵할 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단상에서 찍는 거야. 카메라 놓고. 그럼 저는 뭐를 했냐면 고층 빌딩을 다니면서 핸드폰으로다가 영상을 찍어가지고 영상을 짜집게 해가지고
박근혜 탄핵 방송을 만드는 거예요, 영상을. 그러면서 1년 넘게 돌아다녔는데 제가 옥상으로 올라가는데 일반 방송국들은 다 올려보내요. MBN입니다. KBS, SBS 뭐 다 올려보내요. 그런데 저는 가면은 안 된다는 거 어디냐는 거야. 그래가지고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쓴 게 뭐냐면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가고 어떤 때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YTN, MBN 애들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같이 같은 멤버인 것처럼 해가지고서는 가방 하나 들고서 이러고 들어가가지고서 했었어요. 근데 위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촬영을 하는데 YTN 애들이야. 뭐 이게 밑에를 찍는데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생방송이라고 그러면서 멘트를 하더라고. 아 지금 한다고.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앵글을 갖다가 여기다가 딱 찍는 거야. 찍어가지고 고기만 당겼다 밀었다 하면서 이러고 방송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내가 생방송이 끝나고 나서 아이 좀 하나 물어봅시다. 저렇게 사람이 많은데 왜 여기만 이렇게 해가지고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이거를 하고 나서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방송을 하세요? 그랬더니 저희도 살아야죠. 저희도 살아야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은 생방송이라고 그러니까 즉방으로 1초 만에 나가는 거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대. 아니 다 자르는 거야. 20초 정도의 딜레이가 있는 20초 거지. 정도의 딜레이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요 여기 이게 찍어가지고 가는 방송국에서는 여기서는 이 방송 오는 거를 커팅 시켜버린대. 딴 거 집어넣어 버려. 네, 잘라버린대.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그랬더니 마이크에 KBS, MBC, SBS 여기 태그 이 YTN 이거를 주잖아요. 붙은 거를 마이크를 주잖아. 없는 걸 준대. 끝난다는 거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더라. 다 오염돼서요. 그 쉽게 얘기해서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일하는 거는 밥 먹고 사는 애들이고 자발적으로 망하게 된 이유가 지금 모바일 시대, 지금 AI 시대 넘어왔잖아요. 아마 방송국도 좀 다 없어질 거예요. 22부도 없고 광고주도 돈 안 내는 망하게 돼 있지. 자 그럼 5개만 한번 보여주세요. 아이고. 5개 라인이 여기서 지나가는 것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자 하나가 나와요. 네, 여기 하나 나오고. 이렇게 해서 온단 말이에요. 네. 여기는 안 나오죠. 이게 가면은 이게 무거워져요. 그래서 이 자력을 느끼는 거예요. 가가지고 자 여기 도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하나가 또 지나가는 거죠.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가면은 이게 이렇게 벌어져서 나와요. 이게 지금도 마구 났나봐요. 물 빼쓰고 하니까 막아놓은 거야. 여기가 뚫려 있네. 옆으로 저거 했나? 여기 맥혔어. 아니 아니야? 우리 뚫었던데? 그런 모양인데. 여기가 있는데 막혔다니까 안 돌잖아. 안 돌아. 여기가 돈다는 거. 원래 여기가 라인이거든요. 시철로 구멍 뚫어서 여기다 물 확 쌓여서. 여기가 실추인가. 구멍이 뚫려서 그리고 물이 쏟아져 내려가니까 밑에서 막아요. 네. 안 그러면 침수가 되니까. 맞겠네. 여기는 지금 한번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라인이 오는데 여기가 돌아가잖아. 여기가 안 돌아. 오해 했다는 얘기네. 위에 이렇게 오다가 위에 아. 자 여기서 한번 가볼게. 여기가 옛날에 잡아서 했던 데야. 여기도 오네. 여기서부터 이만큼 막아놨다는 얘기네.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전쟁하고도 그 땅굴을 놓고 사실 한 거거든. 그래서 이 정도는 배 타고 했는데 여기도 풀리네. 요렇게 우회시켰네. 이렇게. 이렇게 우회시켰네. 네, 지금 최초로 우리 허영철 감독님이 인천 여기가 대한민국에 여기가 와서 생각하면요. 최초로 이 땅굴이 있는 현장을 지금 시추를 하니까 보고 계신 겁니다. 막아서 여기서부터 이 옆으로 이렇게 우회를 시켰어. 자, 어쨌든 이쪽 현장은 5개 라인이 지나간다는 얘기죠. 예. 여기가 41m를 뚫고 녹음기를 집어넣는데 굉장한 소리가 나오잖아요.
엄청나죠. 여기를 작전을 하다가 그렇죠. 점심을 먹으러 간 1시간 반, 2시간 사이에 여기다 녹음기를 집어넣어놨는데 맞아요. 48분에 어마어마한 녹음 소리가 나온 거예요. 네. 밥 먹으러 간 사이에. 그거 나중에 찾아서 한번 보내드릴게요. 예.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닥 하는 막 이 소리가 이라인 직신 한번 두론 뛰어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여기 가면 아까 어디나 경로나 아까 다리 하나 우리 건넜지요? 그 다리 쪽으로 이렇게 감독님이 저기 다큐멘터리를 우선 먼저 하나 찍어요. 그 다음에 극영화를 또 찍고 하는데 요거는 다큐멘터리는 그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땅굴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저희 탐사와 시추 하는 그런 과정을 딱 담고 몇몇 군데 이렇게 그 땅굴이 발견됐던 장소를 찍고 그게 어떤 그 또 감독님이 또 직접 또 체험했던 거 북한에서 그런 상황과 결부시켜 가지고 이거 만들면은 두론 띄워놓고 네. 이 지점을 연결해 보면 무슨 답이 나올 것 같아. 답 그것도 뭐다 잠깐만. 이게 시야가 좁대고 공식에 떼놓고 이 측량 딱 해서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보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다 거짓말을 잘하는데 북한이 청량 기술을 하는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진짜 일직선으로 잘 간다. 제가요 몽골을 탈북할 때 제가 공명의 지형지처에 있었잖아요. 나치판 가지고 갈아놔가지고 그때는 브로커도 없었어요. 내절로 나치판하고 지도 보고 넘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정이 고맙더라고. 또 10년 동안 나를 이거 배워줬으니 내가 잘 써먹잖아. 국가적으로 탈북했잖아. 자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죠. 외로이 떠나는 인생의 길 아득한 저 멀리 갈 곳은 어디냐 고갑에 시달려 고달픈 마음 자유 잃어 서러워라 내 인생아 눈물을 흘리며 떠나는 고향 내 다시 돌아갈 그날은 언제냐 아니 정찰과 다르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가 저 멀리 철새가 나를 떼며 눈물 없는 그 나라가 그리워
없어도 사회주의는 살아남아. 나를 망아! 부르던 자유여 자유여 행복의 꽃들이 짓밟힌 저